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포인트 알아볼까요?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좋은 자료와 좋은 관점으로 시장의 어떤 부분 봐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는데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이었는데 네. 너무 잘 나왔는데도 그 후에 시장 반응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봐야 되지 하다가 급락하고 또 마무리는 반등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방향성 같은 경우는 아직은 확신하기가 좀 이를 것 같거든요. 이 시점에서 뭘 봐야 됩니까? 1차적으로는 일단 그러니까 바닥권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지 일단 그걸 한번 좀 체크를 아마 다들 좀 궁금한 게 그것일 것 같아요. 예, 그 주말 동안도 아마도 저도 그랬고 아마 대부분 투자자들이 유일하게 주말 동안 볼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비트코인 가격을 아마 금요일 밤부터 미국 시장 끝나자마자 아마도 이제 주말 동안 내내 보셨을 텐데 지금 시점으로는 이제 하락하다가 약간 반등하고 있는 상황. 와, 정말로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8만 불 뚫고 내려갔다가 살짝 찍었다가 지금 아까 8만 7천, 8만 6천 뭐 이 정도까지 회복을 하는 걸 보이면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뭐 연준 부의장이 살렸죠. 넘버 투가 뉴욕 연은장 연은 총재가 살렸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 이제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될 거냐, 볼 포인트가 뭐냐, 뭐 이제 이런 것을 갖고 아마 이번 주에 냉정하게 좀 모색을 하는 그래서 이제 연말 산타 랠리가 과연 있을까? 사실 이제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조정이 건강한 조정이었고, 요걸 이제 딛고 반등 국면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조금 더 불안불안하게 내려갈 여지가 남아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자료를 좀 볼까요? 1차적으로는 이제 그 소위 기술적으로는 시장이 거의 항복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그래서 이제 모두들 그걸 뭐 이 수급 측면에서는 과매도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그 과매도란 거는 사람들이 펀더멘탈보다 더 많이 팔았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과하게 좀 다들 쏠려서 이러면 보통 그것이 바닥을 다지는 그런 신호일 텐데 오늘은 또 좀 재밌는 차트가 있어서 하나 갖고 와봤는데 일단은 요거 전에 뭐 CNN의 Fear and Greed 금요일까지가 제가 체크한 바로는 11이 나와서 공포 탐욕 지수 11? 11이면 극단적 공포. 극단적 공포. 네, 거의 그 수준, 그 역대급으로 되게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4월 달에 거의 바닥권, 그때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 와서 1차적으로는 Fear and Greed도 상당히 거의 바닥 저점을 알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갖고 온 것은 이제 소위 S&P 500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빅스잖아요. 버러틀리 인덱스. 빅스가 있으면 현재 움직이는 빅스가 있고 이것도 현선물이 있어서 선물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래 뭐 3개월 후, 6개월 후, 뭐 9개월 후 이렇게 뒤로 갈수록 만기가 오면 그때 내가 살 수 있는 빅스 가격을 미리 정해서 사는 게 이제 선물이잖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현물보다 빅스는 선물 가격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으면 그 사이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당연히 선물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그 빅스를 미리 사놓으면 내가 이제 그 중에서 세이프해지니까. 그래서 현물보다는 선물이 높은데 어떨 때는 통상 이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 중에 근원물 여러 가지 만기 중에 제일 비싼 가격과 비교해서 현물 가격이 뒤집어지는 이렇게 되면 시장이 포기한 거죠. 미래에 대해서. 당장 지금 어떻게 변동성을 해결해야 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것이 뒤집었을 땐 과거 이것이 바닥 신호였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변동성이 미래를 생각하기엔 아직 너무 너무 급하니까 지금이 너무 높다. 그래서 지금의 그러니까 현물이 선물보다 높아서 이제 뒤집어지는 가격. 이제 여기 보면 밑에 파란색 선인데 이것이 지금 제가 이게 괌에도 써 있는데 0 아래로 지금 내려와서 마이너스 1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물이 선물보다 한 11% 비싸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물론 제일 많이 빠졌을 때는 우리가 4월 달 소위 해방절 이후 4월 관세 때 제일 많이 빠졌을 때 마이너스 한 30%까지도 빠지긴 했었지만 통상적으로 이게 뒤집어지면 소위 바닥권의 조건은 충분히 갖춰진 거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다 항복하고 일차적으로는 다들 많이 과하게 지금 매도를 한 것이 심지어는 빅스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놓고 보면 이번 주에 적어도 바닥을 모색하고 방향성을 잡을 텐데 적어도 어쨌든 이제 소위 이제 바닥권 탈출해서 반등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조건은 어느 정도는 마련된 거 아닌가라는 것을 CNN 그리드, 피어 앤 그리드도 볼 수 있고 S&P 500의 빅스 현선물 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뭐 좀 간만에 반가운 어쨌든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점 신호, 약간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신호로서 볼 수 있다라고 S&P 500 빅스 현선물 가격차를 갖고 오셨고, 요건 이제 어떤 거에 따라서 그러면 급등락이 좀 되는지를 보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두 축이거든요. 하나가 금리를 이제 많이 보기 시작했고 한쪽이 버블인데 버블 얘기는 이제는 약간은 버블 얘기는 식상은 아니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 늘 이제 가져갈 얘기 아닐까라고 한다면 이제 12월 FOMC가 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금리 쪽으로도 좀 많이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 이 차트 똑같이 보여드렸었는데 화요일 날,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사이 또 바로 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시면 그때는 제가 한 달 전에 비해서 인하가 원래 인하가 90%가 넘었다가 44% 내려오고 유지가 그러니까 9%에서 56%까지 올라갔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이제 일주일도 안 돼서 또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인하가 71%가 됐고 그다음에 유지는 29%로 낮아졌어요. 이제 그게 이제 유용 연은장에 가까운 미래에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인더 니얼텀이라고 그래갖고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시장을 금요일 날 상당히 반등하는데 큰 소위 연료 역할을 했었고요. 우측에 실제로 배팅 시장에서도 보면은 위아래로 엄청 변하죠. 보면은 사실은 지난주 이맘때만 해도 거의 유지가 가장 높았고 인하가 낮았었는데 그 사이 또 똑같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하고 똑같이 움직여서 결국은 지금은 시장이 어찌 보면 상당히 어제 보면 이제 심리가 취약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연준 그 사이에 FOMC가 최근 4월 달 이후 한 9월 달까지 10월 달까지는 크게 시장에 영향을 못 미쳤어요. 무슨 말을 해도 시장은 괜찮아 다 좋아질 거야 뭐 이렇게 왔는데 확실히 시장이 취약해지니까 이제 여는 이사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반응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월러 이사 발표 있고 그다음에 굴스비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연준 이사들이 뭔가 말을 할 때마다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어쨌거나 시장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러면 확실한 거냐?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12월까지 가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시장은 상당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이러한 그 급변동하는 시장의 일종의 어쩌면 투자 심리인 거죠. 네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지금이 제가 아까 바닥권이라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 자체가 완전히 아주 단단한 바닥이다라는 것은 또 확실히 할 수 없는 정도로 상당히 그 급변동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시장의 또 한 단면이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헤드워치 툴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어떤 하나의 발언에도 그렇고 뭐 현상에도 그렇고 굉장히 급변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이대로 간다라고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베팅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확률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바람이죠. 바람. 바람입니다. 정확히. 생각하자들의. 네. 그렇지만 시장의 심리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따라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보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존 윌리엄스 미국 연은 총재 연설을 계기로 해서 인하 확률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지금의 맞습니다. 상황이다. 자, 그런 가운데 AI 이 버블 속에서도 어쨌든 뭐 버블인지 아닌지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떨어질 때 좀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더 올라가고 그게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구글이거든요. 구글 관련된 얘기가 있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AI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제 AI 유니버스, 뭐 JP 모건 이런 데는 한 20몇 개 기업으로 이제 그 AI 유니버스도 만들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모델 만들고 에너지 뭐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한 7개 기업 저도 이걸 계속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뭐니 해도 역시 이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거북이 같은 느낌이죠. 거북이. 구글. 거북이와 토끼. 둘이 열심히 달렸는데 결국은 거북이가 이기더라. 지금 차트를 보시면 정확히 보일 거예요. 네. 지금 AI 주가 수익률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알파벳
차트가 보시면은 저 바닥에서 노란색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해서 다들 제일 지금 꼴찌에서 서서히 제치고 올라가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방향성이 달라졌네요. 예, 완전히 좀 달라졌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제 소위 AI의 앞에 코너에서는 무슨 가장 얘기도 나왔고 대부 뭐 다양한 모임인데 엔비디아도 꺾였고 마이크로소프트 꺾였고 메타, 아마존 다 꺾였는데 유일하게 알파벳만 우상향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가장 최근에 급변동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벅셔 해서웨이가 애플 팔고 구글을 샀다. 구글 샀다. 이것도 상당히 큰 인증. 그 보수적인 아저씨가 이걸 샀다니 할아버지가 뭔지. 기술줄 안 좋아하는데. 그 안전한 애플을 버리고 구글 샀다. 이것이 또 시장에 약간의 뭐랄까 충격을 한번 줬던 것 같고요.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활용 점정이 지난주에 발표됐던 제미나이 3.0 프로. 이것이 시장을 또 완전히 확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에 주로 경쟁은 제미나이, 오픈 AI, 그다음에 그 챗GPT, 그다음에 XAI 이건 이제 테슬라 거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엔트로픽 그래서 클로우드 요 한 4가지가 경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밑에 거는 제가 숫자를 적으려다 포기했어요. 이게 보시면 올해 연말까지 배팅 시장에서 어느 회사가 베스트 최고의 AI 모델을 가질 수 있겠느냐, 누가 위너가 될 거냐 봤더니 시장은 압도적으로 구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90%. 이게 폴리마켓이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네. 뭐 여러 가지 베팅 투표를 하잖아요. 뭐 네. 정치적인 것도 맞습니다. 하고 뭐 여러 가지 돈 걸 수 있는 건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최고의 AI 모델을 갖게 될까 올해 말까지 압도적으로 구글이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게 그냥 사람들이 기분 삼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여기에도 보면 그 로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벤치마크 테스트 여러 개를 갖고 거기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구글이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AI가 소위 챗GPT 5.0이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실망하면서 그때 한번 확 갈렸죠. 그것이 올해 8월이었고요. 그때 노란색이 오픈 AI였는데 싹 올라갔다 훅 꺼지고 지금은 다 원오브댐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XAI, 엔트로픽, 오픈 AI 다 원오브댐에서 1%, 2%대에 물고 있고 고만고만하게. 네, 구글이 그냥 압도적으로 위로 올라왔는데 퍼포먼스가 이제까지 테스트한 거 저도 주말 동안 리뷰를 보니까 압도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예로 우리가 영상의학과에서 이렇게 그 판독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고 보면은 보니까 나머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이 제미나이 3.0이 소위 전문의 수준은 안 돼도 소위 소위 레지던트보다는 나은 분석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걸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글이 한 번 하면은 뭔가 다르다라는 거 보이고 결정적으로 이게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것을 뭘로 만들었냐면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TPU 자체 AI 칩을 활용해서 이거를 학습도 시키고 추론을 했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 다른 모델보다 훨씬 저렴하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그렇게 보면 이제 엔비디아의 독점 체계에서 구글은 빠져나오고 있고 그 방향 속으로 이제 나머지들도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새로운 이제 판을 바꾸는 것이 있고 결국 그것이 주가로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이제는 막 돈을 때려 부어서 무조건 AI 하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체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 주가의 그런 변동성에서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서 맞습니다. 구글이 확실히 네. 오늘 별명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엔비디아를 우리가 요즘에 뭐 AI 캡틴이라고도 부르고 아까는 가장이라고도 저희 매니저님이 또 비유해 주셨는데 구글은 거북이다. 토끼와 거북에서 어차피 거북이가 이겼는데 진짜로 구글 생각하면 초기에 공개할 때 욕 좀 많이 먹었거든요. 많이 뒤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특히 작년에는 엄청나게들 조롱했죠. 사실은 이 구글 시대 끝났다고. 근데 1년 후 지나봤더니 구글이 결국 맨 앞에 가 있는 역시 그 뭐랄까요 노익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력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엔비디아의 정말 역대급 엔비디아
눈높이가 워낙에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그 높아진 눈높이에 맞게 또 예상치, 실적 예상치를 다 내놨던 걸 텐데 그걸 비트하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스퍼 넘버라고 하나요? 사실은 이걸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속닥속닥 했던 그 넘버까지도 또 비트하고 진짜 엄청나게 잘 나온 검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겠어. 이렇게 세세하게 따져봤더니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라든지 뭐 여러분 돈을 좀 건전하게 못 버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좀 걸린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 네.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건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소위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는 빚내서 투자하는데 그 빚을 계속 낼 수 있어에 대한 고민 첫 번째. 지속 가능성. 네,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적으로 이 엔비디아의 아까 제가 TPU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엔비디아의 독점이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고민 그것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혹시 우리는 지금 현재의 그런 기울기로 지속적으로 앞으로 2030년까지 우상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사실은 이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30배도 싸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성장률이 이렇게 좋을 거니까 성장이 뒤가 꺾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도 이런 하드웨어 업체들 반도체 이런 업체들은 주가 소위 이익 그 증가율이 100 가면은 실제로 주가는 먼저 가서 한 50에서 꺾이더라. 제가 그 얘기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주가는 선행하고 실제로는 그 이익을 다 못 받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이익이 충분히 다 난 다음에 항상 그래서 이걸 시크리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꺾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영원히 이게 수요가 창출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게 플랫폼 업체들하고 이 하드웨어 업체들을 구분을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투자자들한테 본격적으로 나타난 건 분명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왼쪽에 미국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발행이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한 342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올해 특히 지금 8월 넘어서 급등을 해갖고 이것이 한 1,100억 달러 가까이 됐습니다. 이게 과거 지난 10년 평균의 3배가 넘는 그 사실은 엄청나게 사실은 돈을 빚내서 비투를 하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우측 차트가 뭐냐면 제가 전에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소위 영업 현금 흐름 내가 기존 비즈니스에서 돈을 벌어서 나는 영업 현금 흐름의 증가율은 한 20%대인데 녹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AI 투자에서 설비 투자의 증가는 60%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폭 차이를 뭘론가 메꿔야만 돈이 계속 투자가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면 이것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본격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지금 고민들 되는 게 오라클 그 사이에 이걸 폭증시켰던 오라클 메타 등에 대해서는 벌써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걸 그렇게 고민 안 하고 하는 게 올해는 아예 마이크로소프트는 돈을 안 빌린 걸로 나오고 근데 여기도 이제 오프 밸런스가 있어서 어쩔 수 모르겠습니다. 구글도 지금 꽤 불렸잖아요. 검정색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 현재 우상향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엔비디아의 매출이 우상향 45도 각도로 올라가는 것의 대전제는 저런 비투가 지속돼야만 사실 그것이 될 거라는 걸 우리가 확인이 됐고 그 비투가 계속될까? 그래서 결국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식 투자자들보다는 채권 투자자들을 설득해야만 엔비디아를 포함한 AI 주가가 지속 우상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채권 시장을 열심히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비디아 매출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봤더니 이거 외상 거래가 좀 잡힌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이나.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뭐랄까요? 네. 그러니까 그 소위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어카운트 리시버블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매출 채권. 네. 근데 그거는 매출 자체가 커지면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거보단 이것이 얼마나 빨리 회수되느냐. 회수 기간을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체크를 해보면 한 42일 정도 돼서 바로바로 거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회전율은 과거 평균에서 그대로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뭐랄까요? 쇼 때린 분들이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닐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팩트 체크 또 해주셨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좀 격화되면서 이제 한한령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한일령 얘기로 넘어가면서 일본한테도 중국이 최대 교역국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이 좀 큰데 반도체 쪽으로도 자료 갖고 와주셔서요. 네. 어떤 부분 볼까요? 1차적으로는 일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
넘버원 교육국입니다. 압도적인 보시면은 20%예요. 그 지금 차이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중국이 20% 최대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15, 타이완, 우리나라, 대만, 우리나라가 한 5%대 뭐 이렇게 가는데 중국한테 일본은 고육국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런 표현이죠. 원 오브 댐. 예, 보시면은 제일 큰 데가 미국인데 이미 한 13에서 많이 내려서 9%까지 내려왔어요. 나머지는 다 5%대입니다. 우리보다도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2고 결론적으로는 중국은 엄청나게 다변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이런 말을 했지만 굳이 일본하고 안 해도 돼 이런 정도인 거죠, 사실은. 근데 물론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상당히 중국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카드가 엄청 많다. 하지만 일본은 중국 없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장비인데 반도체 장비를 최근 흐름을 보시면 지금 그 하늘색 선이 나머지 그다음에 검정색이 중국향. 그러니까 결국 반반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나라인데 예. 네, 파란색이 기타 지역이고 까만색이 중국으로 가는 거다. 그냥 절반이 중국에 간. 중국이 이걸 만약에 수입 안 하면 네.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물론 근데 그게 아마 수입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중국 입장에서도 그러면 네덜란드 다른 데로 한자부터 한국에서라도 다른 나라로 다변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미국이 그거 하지 마 이거 작년에 바이든 때 난리를 치긴 했었지만 그만큼 중국의 의존도가 특정 산업 분야에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수산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내부적으로는 내부 결속용으로는 성공하고 있지만 중국 때리기가 과연 이것이 지금 일본 경제에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할 건가에 대한 고민인데 주말 동안 이번에 G20 남아공 하는 걸 봐서도 물러설 구멍이 안 보여요. 한쪽 이건 완전히 꿇고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이 특히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 이게 생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고 우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모르겠지만 이게 저기 네. 떡이나 먹는 옆에서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옆에서 조용히 그냥 기다리면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다. 다만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일본이 너무 극단적으로 진짜로 군국주의로 가거나 이러면은 정말 고민스럽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현재 둘 사이의 문제를 놓고 보면 일본이 이걸 꼬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본이 풀어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역국 비중이 중국은 상당히 다변화돼 있고 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다. 이런 부분도 네.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반도체 장비 쪽으로도 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